지난 4월 21일 세계 기상기구가 2022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의 제목은 기후변화는 끊임없이 가속되고 있답니다. 지구가 갈수록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2022 연례 보고서에 담긴 기후변화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기온 상승과 온실가스의 변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보고서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기온 변화를 언급을 했어요. 네. 2022년 지구 평균 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 평균보다도 1.15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서 2022년은 1850년 이후 기록되는 가장 따뜻한 8년이었고요. 2022년은 5번째 또는 6번째로 따뜻한 해였습니다. 이것은 3년 연속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리는 라니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의 농도도 2022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의 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3년간 라니냐 해였음에도 기온 상승이 아주 심상치가 않았는데 현재 라니냐 중립 상태인데 기상청은 올여름에 엘니뇨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통상 엘니뇨의 여름 기온은 높은 특성을 보이고요. 또 올해 4월에 인도와 중국에서 조기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여름도 역대급 폭염이 찾아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도 됩니다. 네, 표를 보니까 정말 지속해서 계속 기온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온 상승이 기후변화의 다른 지표도 좀 변화를 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온 변화가, 그러니까 기온 상승이 심해지면 가장 큰 것이 빙하의 녹음이죠. 녹게 만드는 건데, 보고서에서는 기준 빙하가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사이에 평균 1.3m 정도의 질량 손실, 그 두께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손실량은 지난 10년의 평균보다 훨씬 큽니다. 1970년 이후의 빙하의 누적 두께 손실은 거의 30m에 달하고 있는데요. 2022년의 특징적인 사건은 유럽의 산악빙하가 아주 급격히 녹아내렸다는 점입니다. 스위스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빙하 면적의 6%가 손실되었는데 놀랍게도 2022년에는 가장 높은 산에서조차 새로운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린란드 빙상 같은 경우는 26년 연속 마이너스 총질량 균형으로 끝났고요. 그림처럼 남극 대륙의 해빙은 2022년 2월 25일에 192만 제곱킬로미터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기록상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장기 평균, 그러니까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거의 한 100만 제곱킬로미터나 적은 면적입니다.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요. 북극 빙하가 이렇게 많이 녹게 되면 강력한 기후전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네. 제트기가 길게 남북으로 흐르게 되면서 폭염이라든가 대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2020년에 중부지방에 54일간의 장마, 그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폭염이 찾아왔을 때 바로 제트기의 사용으로 해서 기압계가 정체됐거든요. 그래서 발생했던 재난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올여름에 폭염은 물론 이상호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올여름이 역대급 폭염에다가 이제 이상 호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데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빙하가 이렇게 많이 녹게 되면 당장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저지대에 있는 국가들은 침수 피해를 입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빙하가 많이 녹게 되면서 지구 평균 해수면이 2020년에도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위성 기록의 첫 10년, 그러니까 1993년에서 2020년과 마지막 10년, 2013년에서 2022년 사이에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2005년에서 2019년 동안 빙하가 녹으면서 기여한 해수면 상승 비율은 36%이고요. 네. 해양 온난화, 그러니까 열팽창을 통한 온난화죠. 이것을 위해서 해수면 상승률은 55% 정도였습니다. 예. 대기 온도 상승은 필연적으로 해양 온도 상승을 가져오는데요. 특히 바다가 품고 있는 열의 총 함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해양 열 함량은 2020년에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할 정도로 뜨거워졌는데요. 이런 해양 온난화는 지난 20년 동안 특히
높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름철에 태풍 예보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표면 해수 온도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열 함량이 높아야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걱정스럽게도 해양열 함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도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 또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해양 산성화인데요. 네.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도 현재 바닷물의 산성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다. 그리고 산성 변화율도 전례가 없을 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온 상승이 해수면도 상승시키고 또 해양 열 함량도 증가시키고 해양 산성화도 일으키는데요. 이런 자연 환경도 변화시키지만 사회 경제적 환경적 영향도 또 변화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가뭄이 동아프리카를 아주 강타를 했는데요. 2023년 1월 현재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뭄의 영향으로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극심한 식량 불안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기후변화는 파키스탄에 극심한 대홍수를 가져왔죠. 1,7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고요. 거의 9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죠. 총 피해과 경제적 손실액은 300억 달러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또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의 스페인이라든가 독일,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에서 발생하면서 더위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15,000명을 넘어섰고요. 중국은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전국 기록이 관측된 이래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폭염으로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 네. 기록상 두 번째로 건조한 여름이 발생했었습니다. 중국의 가뭄과 연계된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가뭄은 작년부터 올봄까지 지속되었던 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이었죠. 네.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 가속되고 또 이런 기상 이변도 잦아진다고 하니까 암울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세계기상기구는 이런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기상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서도 유엔 기후들 간의 협력은 극단적인 기후 및 기후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사망률이라든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유엔 조기 경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기후재난 조기 경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 간의 역량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현재 약 100여 개국이 적절한 기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 야심찬 과제를 달성하려면 관측 네트워크의 개선이라든가 조기 경보, 수문 및 기후 서비스 능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패트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정확한 기상 예보가 선행되고 나서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상청도 올해 2월에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에서 현재 장비 시스템 부족으로 신속 정확한 기상 및 홍수 예보가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더 촘촘한 기상 예측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기상 예측은 현재 목표 해상도로 5km에서 1km로 좁히고 홍수 예보 시간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면서 조기에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서 발송했던 긴급 기상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발송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올여름 폭염이라든가 홍수, 강력한 태풍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기상청은 기후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기상예보 생산과 전파에 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올 여름도 또 엘니뇨로 인한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막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재난 대비를 위한 시스템에도 각 부처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